저기요. 그 더러운 걸레로 제 책상 닦지 마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방금 보신 장면은 대기업 본사 대강당에서 벌어진 아주 짧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20대 신입사원이 3개월 내내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 그 순간 무대 위에 오른 회장님이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순식간에 얼어붙은 대강당.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을 죽인 그 순간. 청소부 할머니라고 무시받던 그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청소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던 한 신입사원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가볍게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오늘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그룹 인사팀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봄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대한그룹 본사 건물에 새로운 청소 직원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건물 청소를 맡게 된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83. 작은 체구에 허리가 조금 굽은 할머니셨습니다. 낡은 청소복, 오래 써서 손때가 묻은 걸레와 빗자루.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복도 쪽 먼저 청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죠. 할머니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늘 부드럽게 웃으면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직원들보다 먼저 건물 불을 켜고 화장실, 복도, 사무실, 회의실까지 구석구석 닦으셨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저희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서 밥 먹고 사는 건데요, 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그룹 회장님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수 별로 없으시고 잘 웃지도 않는 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회의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복도에서 직원과 마주쳐도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장님께서 청소 카트를 밀고 계신 박영자 할머니 옆을 지나가시더니 뜻밖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할머니에게 먼저 완전히 멈춰서서 인사를 하신 겁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뭐 한다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이 편하게 일합니다. 분명 저희 팀장에게도 저렇게까지 인사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청소부 할머니께 저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하신다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복도나 로비에서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꼭 서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허리는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무거운 건 다른 직원들에게 꼭 도움받으세요. 다른 직원들이 그 장면을 슬쩍 보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신 분이네. 역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예의를 지키시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누구도 몰랐습니다. 회장님과 박영자 할머니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할머니는 그렇게 3개월 동안 묵묵히 조용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한 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7월, 대한그룹에 새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와, 드디어 대기업 입사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명의 신입사원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김민지였습니다. 25살,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 스펙도 좋고 외모도 단정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 1팀 배정받은 김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일 잘하겠다 싶은 느낌도 있었죠. 민지 씨 자리는 여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 씨 자리 바로 옆, 복도 쪽 끝자락이 영자 할머니가 늘 청소를 오시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오후였던 그날, 둘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실례합니다. 바닥 청소 조금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며 청소 도구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의자를 살짝 빼거나 발을 들어주며 길을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네? 저 지금 보고서 쓰고 있는데요. 걸레질 조금만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 먼저 하고 나중에 올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자리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할머니 청소 일정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오시거든요. 우리가 조금 양보해도 돼요. 민지는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마감이라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예민한 신입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청소 카트를 복도에 세워두고 화장실을 닦고 계셨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다가 카트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 진짜 지나가기 불편하게 왜 이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 세워놨나 보네. 할머니가 서둘러 카트를 옮기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민지가 지나간 뒤에 한마디 했습니다. 말을 좀 부드럽게 하지. 들으시는 분 기분 나쁘겠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시선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와 태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줌마, 여기 먼지 남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청소를 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다시 닦을게요. 할머니는 늘 같은 표정, 같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 걸레를 드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일이 터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문제의 날은 한여름, 특히 더웠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사무실은 식곤증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른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복도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마침 복도 쪽을 청소하시던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네? 할머니, 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민지가 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사무실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네, 제가요? 네, 어차피 1층 쪽도 청소하시잖아요. 내려가시는 김에 좀... 할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여기 쓰레기나 재활용 정리해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너무 졸려서요. 커피 먼저 좀... 옆에 있던 선배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민지 씨,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선배님, 왜요? 제가 돈도 드리잖아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뭐. 할머니는 결국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녀올게요. 잠시 후 할머니가 조심조심 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감사합니다. 민지가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아이고, 이 건물이 넓어서 위로 올라오는 동안 얼음이 조금 녹아버렸나 보네요. 아, 진짜 제가 얼음만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제가 다시 내려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지 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요? 민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 그냥 부탁드린 건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더 심하게도 시키잖아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우린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청소하시는 분은 용역이잖아요. 직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민지 씨 진심이에요? 민지는 마치 억울하다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린 게 뭐 큰 죄인가요? 돈도 드렸는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민지 씨, 이건 단순히 커피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저기 김 과장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잠깐,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민지를 향해 다가오며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 씨라고 했죠? 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민지 씨 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민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민지 씨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회사 건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 그래요. 그게 다인가요? 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지 씨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 이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네? 사람은 하는 일 하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민지가 살짝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언제 할머니 인생을 평가했어요? 그냥 청소를 제대로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요. 그래요. 민지 씨 말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직업으로만 보고 말투를 정하고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건 언젠가 큰 후회를 부를 거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민지 씨, 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지금 민지 씨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청소 카트를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민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인생 강의야 뭐야. 저는 그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 말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공지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경영비전 발표회. 일시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본관 대강당. 참석 본사 전 직원. 올해 행사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마침 회장님이 환갑을 맞으신 해라 회사 창립 축하 플러스 회장님 환갑 축하를 한 번에 하는 자리였죠. 금요일 저녁 6시 대강당은 전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회장님 가족들도 다 오신대. 어머니도 오신다던데. 와, 진짜? 회장님 어머니? 무대 정면에는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미래 비전 선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환갑을 축하하는 꽃과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및 회장님의 환갑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회장님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은 먼저 회사 역사를 간단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제를 조금 바꾸어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에게도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회사 창립 40주년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6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 혼자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대강당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은 바로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오늘 행사에도 오셨네. 근데 정장을 입으셨네. 할머니가 무대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회장님이 직접 무대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대강당 전체가 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맡아주셨던 분이자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어머니 박영자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누군가 접시를 떨어뜨린 듯한 소리가 나고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회장님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진짜야?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리 가장 뒷줄 어딘가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민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고 직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동안 여러분과 같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했던 박영자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남의 집, 남의 건물 청소하면서 살았습니다. 밤새 건물 바닥을 닦고 휴게실, 화장실, 계단, 남들이 잘 보지도 않는 곳들을 수십 년 동안 닦아왔죠. 할머니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잔잔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저에게 수고 많으시다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문을 잡아주시고 무거운 걸 같이 들어주시고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봐 주셨죠. 그 덕분에 제가 먼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표정을 조금 굳혔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 대강당에 할머니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 직원은 저를 볼 때마다 매번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복도에 카트를 세워두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세워두냐고, 먼지 한 톤이라도 남아있으면 돈 받고 일하면서 이 정도도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 커피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오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아이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아이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람을 직업 하나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대강당 중간 어딘가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부였을 때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옷, 하는 일, 붙어있는 명찰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신할 수 있는 기계는 갈아 끼우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경비원, 식당 아주머니, 청소 직원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강장 한쪽에서 민지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고개를 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민지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굳이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 인사팀으로 오십시오.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월요일 오전 인사팀 회의실, 저와 인사팀장 그리고 김민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김민지 씨, 네. 지난 3개월 동안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 태도와 동료, 기타 직원들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그룹은 김민지 씨를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인사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약한 사람이라고 여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민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님께 불려갔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이번 일 깊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히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 말이야. 예, 원래부터 청소부셨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집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딩 청소, 지하 주차장, 회사 화장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이 쉴 틈 없이 일하면서 나와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수없이 아줌마 여기 좀 치워요.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회사에 가서 청소를 해볼 테니 네 직원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눈으로 좀 보겠다. 나는 말렸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굳이 그런 일을 또 하시려고 하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 네 회사만큼은 꼭 알고 싶다. 그래서 회장님은 어머니를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청소 용역 직원으로 회사에 들이신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 네, 이번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명의 신입사원이 퇴사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다행인 건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이 어머니를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사내 규정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후로 대한그룹에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습니다. 사내 존중 규정, 직급, 고용 형태,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를 동료로 존중한다. 청소, 경비, 식당, 시설 관리 등 현장을 담당하는 분들은 회사 운영의 필수 인력으로서 예의를 다해 대한다.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징계한다. 그리고 매년 존중상이라는 상이 생겼습니다. 이 상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직원에게 드립니다. 첫 해 수상자는 우리 팀의 박 대리였습니다. 박 대리님은 항상 청소, 경비, 식당 직원분들께 먼저 인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 문화를 지켜가는 분들입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보면 직원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무거운 건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야근하던 어느 날, 한 직원이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아주머니께 그렇게 말하더군요. 덕분에 저희가 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아주머니 얼굴에 떠오르던 웃음. 그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김민지였습니다. 김 과장님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그룹에서 나온 뒤 저는 오랫동안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편지에는 그녀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력서를 제출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막히는 느낌. 면접 보던 회사 인사팀에서 대한그룹 쪽에 확인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같은 말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고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께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박영자 할머님께 했던 말, 표정, 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럽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박영자 할머님께 꼭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했고 정말 감사했다고요. 그분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그대로 회장님께 전달했고 회장님은 어머니께도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 네? 이 아이가 늦게라도 깨달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는 직접 짧은 답장을 쓰셨습니다. 민지에게 편지 잘 읽었다. 나를 원망하지 않고 너 자신을 돌아본 용기가 참 고맙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배운다. 중요한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다. 지금 너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커피를 내리면서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예전의 너를 떠올리지 말고 앞으로의 너를 떠올려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장이 되고 싶다고 썼지? 그 꿈 분명 이룰 수 있을 거다. 여기서 아주머니 하나가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 박영자 드림. 몇 년이 더 흘렀을 때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일은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회사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남다르다더라.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 교육대회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 회장님의 어머니였던 사건이 짧게 요약되어 소개됩니다. 신입사원들은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진짜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사팀장은 웃으며 말합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에필로그, 당신 곁에 평범한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평생 몸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런 부모님을 때로는 남들 앞에서 내놓기 부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버스기사, 청소노동자, 식당 주방, 경비원, 택배기사, 공장 노동자. 세상은 가끔 이 직업들을 가볍게 취급하지만 그 손으로, 그 등으로, 그 발로 누군가의 인생이 세워지고 누군가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누군가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몸은 힘들어도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 조용히 땀 흘려온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도 대답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집이 진짜 부유한 집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늘 보지만 잘 보지 못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아파트 경비실의 경비 아저씨, 회사 화장실을 닦아주시는 아주머니, 매일 같은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기사님. 오늘만큼은 그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덕분에 편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네는 바로 당신도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그룹 인사팀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김 과장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존중받고 또 누군가를 존중해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